9월 첫 번째 주 아마 승부주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1일은 지났지만은 그거는 그냥 워미업 하는 날이라 생각하고 9월 본매매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아무쪼록 이번 달에도 좀 차분하게 정신을 잘 집중해서 계획성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조해서 해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다양한 형태의 종목들과 다양한 패턴, 다양한 형식, 그런 것을 여러모로 다루고 하면서 소액으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 흐름은 항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 시간이라 이번에는 패턴을 약간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진행을 해 보았는데 참조하셔서 운행을 해 주시고, 일단은 이번 다음 주 있는 이벤트 같은 경우 특별한 이벤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4일날 4일이니까 내일이 되겠죠. 4일이 대신 밸런스 스펙 16호 16호 그리고 7일 하나 플러스 스펙 4호. 이 일반 종목들은 없군요. 4호 정도. 지금 뭐 이벤트 있는 종목은 지금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래도 체크는 해 놓으십시오. 자, 오늘 볼 종목들은 하나는 내일 승부를 볼 승부주 종목들과, 또 하나는 한 주를 좀 볼 수 있는 기세주로 두 팀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각자의 환경에 맞는 또 공부할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금주 기세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기세주는 뭐 이렇게 한 10종목주도 뽑아보았는데, 뭐 종목이야 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관심끈에 좀 두시고, 직장인 분들이나 뭐 이러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는 종목은 한번 추적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로티베큐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계속 진행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진행했던 종목인데, 이 날짜에 진행을 했나요, 우리가? 이 날짜에 진행을 했던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이런 것을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수익을 안고 있을 것이고, 금요일날 5.9%로 종가상 마치네. 시간이 1.4% 올라 있으니까, 만약 월요일에도 양봉주로 치고 올라간다면 없는 분들 한번 따라붙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분할로, 이런 것은 기세주는 분할로 최대한 안 다치게 해야 되겠죠. 새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기관들은 계속 꾸준하게 잘 보유를 하는 것 같네요. 한번 보시죠. 다음에 GMBS 에코. 뭐 요즘에 내용은 뭐 좋은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자꾸 나오는데, 나름대로 그에 맞게 조금 흐름은 좋은데 아직 거래량이 참 약하죠. 26만 주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은 조금 간을 좀 보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 3만원 기준가 딱 잡고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기세주는 보합을 깨고 내려오면 일단 피했다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을 피지 마시고 조금 진행을 해보고 천천히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쪽으로 하십시오. 심텍하고 VT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매매 종목은 음봉이 비칠 때는 일단 나와줘야 돼요. 시간이 0.5% 올라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을 몸통으로 뚫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금요일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쌍거리가 제법 들어왔네요. 금액대가 38,000짜리 아닙니까? 잘 보고 계시다가 39,000원 정도 기준점을 딱 잡고 돌파하면 가만히 놔두고 못 가고 쭈르르 밀리면 일단 나와서 또 다음 끼를 봐야 됩니다. 고집을 피고 들고 있고는 그러시지는 마세요. VT는 우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이틀 동안 물량은 잘 들어오고 있네요.
시간은 0.9%니까 뭐 뭐 아침에 급등을 하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시가 좀 보시다가 이놈도 제법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좀 흔드는 스타일이네요. 당일날 8%대로 맞췄네요. 8% 맞췄으니까 14,000원 뭐 이거는 뭐 보합을 요령은 똑같죠. 보합을 깨면 나오고 보합을 돌파하면 들어가고 시가는 약할 겁니다. 한번 툭 집어넣고 간을 한번 보시고 상승을 한다 그럼 추매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테크닉스 한번 봅시다. 이건 금액대가 좀 많죠. 18만짜리란 말입니다. 18만원 18만 1천이죠. 금액대 많은데 지금 딱 여기 전고점에 지금 목을 딱 채우고 부딪혀 갖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은 44만주 물론 뭐 금액대가 많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지금 오름폭은 2호가 6.8% 올랐거든요. 18만짜리가 6.8%면 참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들은 좀 꾸준히 사주고는 있네요. 그래도 자 돌파하면 들어가야 될 종목 아닙니까? 좀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뭐 여기 0%대를 넘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의심스러우면 1%대를 넘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갭을 두고 한 1% 정도 갭을 두고 한번 추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건 돌파하면 이제 보유를 완전히 해야 될 종목이죠.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래저래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관들은 지금 무한으로 사랑을 좀 베풀고는 있어요. 83만주, 32만주, 37만주 물량을 넣으면서 뭐 외국인들은 조금 뭐 따라오는 추세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급하게 할 거 없겠죠. 뭐 시가 0%대 잡히면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6,800원도 돌파하면 조금 넣어보고 내일은 이 갭을 채우는 쪽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살아나면 또 가만히 놔두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택 팔고 나와서 또 봐야죠.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나에게 믿음을 주려면 너는 확실한 믿음을 좀 많이 가져야 돼. 그 대신 기다려 줄 수는 있다. 내일 조금 가더라도 요것만 가도 좋다. 그 다음날 또 보면 되니까 들고 가 줄게. 하지만 그런 방향을 거꾸로 간다면 난 절대로 뭐 크게 나한테는 손실을 안 볼 거야. 난 딱 이 정도 가격을 잡고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겠죠. TFE 13.7% 이내 오늘 종가상 마쳤습니다. 제법 힘은 좋네요. 36,000짜리인데 고가가 22%까지 올라가고 13%대를 맞췄네요. 힘은 참 좋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삼성전자에도 연관성이 좀 엮여 있을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뭐 6% 가까이 넘어갔으니까 내일 한번 더 보죠. 이 종목도 아직 검증이 된 상태가 아니니까 한번 급등을 주고 난 이런 애를 급등 주고 그 다음 음봉이 나오고 이제 이런 스타일 아닙니까? 주고 음봉 주고 음봉 주고 그죠? 양봉을 주더라도 크게 힘을 못 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건 급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합 기준가 딱 잡고 깨고 내려오면 또 가만히 관망하고 시가는 약할 테니까 넣어보고 상승하면 이런 건 좀 가만히 놔두고 그래야죠. 대체로 기세주들은 시가가 다 낮기 때문에 진입한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슈어스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18,000원짜리죠. 18,000원짜리인데 시간에 0.8% 거래량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470만 주니까. 근데 보면 요 근래 3일 동안 요 기관들이 제법 물량을 많이 넣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덩달아서 물량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예요. 요 3일 동안이죠. 이틀 동안 잘 했다고 자 마지막 날짜엔 도지를 띄었는데 도지가 하는 역할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혀서 주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관건이 돼요. 굳이 보자는 이유는 슈 때는 신규주란 말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유심히 봐줘야 된다. 유심히 봐줘야 된다. 시간이 0.8% 뭐 크게 부담스러운 시가는 아닐 겁니다. 뭐 시가에 하든지 안 그러면 11,000원이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때 상황을 보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령은 똑같습니다. 돌파라는 종목은 돌파를 해줘야지 밀리면 나와서 또 본다. 왜?
조금 더 싸게라도 들어가면 되니까 나중에 보고. 다음은 TSE 10% 올랐죠. 얘는 이제 좀 하락을 겪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보통 이런 스타일은 좀 검증이 필요해요. 보통 이렇게 양복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양복을 훅 치고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검증이 필요한,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봐도요. 거래량이 26만 주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간식거리 많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아니거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39,000점, 외국인은 이제 팔았죠. 참조하시고, 시가 안 하자니까 다 보고 계시다가 금액 크게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EV 첨단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을 한번 볼 텐데요. 눌림을 한번 볼 텐데, 금요일날 6.9% 거의 7% 가까이 이제 이렇게 쭉 빠졌죠. 빠졌는데, 조금 관심을 받았어요. 2% 정도 올랐네요. 이것은 아마 다이나믹 디자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대 출발하면 차라리 4,700원 2.7%는 이런 데를 보는 게 낫고, 4,700 못하고 2% 출발해서 밀리면 보합 기준가를 잡고 이제 한번 본다든지, 그래서 2%와 보합 기준가 사이에서 나는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겠죠. 같이 한번 봅시다. 원택 한번 볼까요? 4% 정도 빠졌는데 원택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줄까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죠. 보통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도 음봉이 보통 잘 나오지 않습니까? 실망 매물이. 근데 시간에 보면 지금 1% 정도로 지금 올려놓았거든요. 기간이 25만 8천 주를 금요일날 집어넣었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을 했죠. 외국인들 좀 더 팔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다시 반등을 줄까? 금액대가 아직까지 만원대 아닙니까? 14,000원대.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잡아 놓으면 뭐 3만 4만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좀 있죠. 그런 기대감은 있죠. 그래서 잘 올라갔던 종목이고, 우리도 아마 이거 좀 아마 했을 겁니다. 시간에 1.2% 올라 있으니까 뭐 가볍게 1차 정도 진행을 해보시고, 뭐 우리 생각대로 가준다면 이제 이런 것은 그 다음날에 이제 양봉이 나와서 요후에까지 올라가줘도 되거든. 한 5, 6%만 올라가줘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는 이제 패턴을 맞추겠죠. 양음 간다든지, 안 그러면 그 뒷날 한 번 더 치켜서 해준다든지. 그래서 내일이 아마 중요한 날이 될 거니까 차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프로텍터 한번 봅시다. 7.3% 올랐는데, 금요일날 3% 올랐는데 3일 동안 일단 양봉을 이렇게 잘 내주고 있습니다. 몸짓이 살살. 프로텍터 제법 기가 있는 종목입니다. 기간이 이틀 동안 뭐 물량을 조금씩 넣고 있어요. 역시 시가 안 약하죠. 제가 보통 다 지금 기세주로 지금 선정할 종목들은 아침에 시가 좀 약한 것들을 대부분 골랐어요. 하지만 살아나면 아주 좋은 모습이 될 것들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요령은 똑같습니다. 프로텍터 같이 한번 봐주시고, 유프렉스를 한번 봅시다. 유프렉스는 뭐 당일날 뭐 오르고 내린 거는 없는데, 이 보면 기관들이 이제 이만큼 물량을 집어넣은 것이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도 앞에 어떤 종목과 좀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오소프트넥하고 지금 거의 유사하죠. 그죠? 기관도 역시 넣고 있는 거 똑같고, 그죠? 그 흡사 쌍둥이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뉴프렉스하고 시오소프트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놓는 게 좋죠. 두 개를 딱 붙여 놓고, 같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같은 패턴을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기술주라도 음봉이 걸게 내려온 종목이 확 올라가면 그 전날 음봉을 길게 내린 종목들 중에서도 따라가요. 다른 종목들도 막 간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패턴 매매는 꼭 뭐 어떤 유사한 패턴이라기보다도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들을 잘 관찰하면 좋은 흐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세주 흐름들은 한 주를 보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내일 뭐 특히 직장인들한테는 기세주가 좀 좋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들어갔을 때 편해야 되는데 막 음봉 떨어지고 이러면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 미련 없이 나와 있어요. 굳이 막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내일 승부주는 한번 봅시다. 그럼 뭐 기세도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치고,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놨죠.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자, 큐력스 바이오하고 묶음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될 수 있는 내일은 묶음 매매를 선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저녁 8시 아닙니까?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이슈가 또 시장을 나와서 뭐 시장을 장악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눈에 띄는 이슈가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 급등주를 치중하시는 분들은 뭐 기세주나 이런 걸 좀 빼놓더라도 치중하시는 분들은 내일 나오는 이슈에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나오는 이슈에 잘 집중을 하면 그 이슈 종목이 한 주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슈를 매일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쫓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를 하던 사람들한테는 유리했지만 또 이슈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만 기다리다가 끝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내일은 승부주는 묶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큐력스 바이오가 내일 이제 거래 재개가 되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죠. 이벤트가 열린 날에는 이벤트 종목을 봐줘야 되니까. 문제는 이제 상한가를 친 종목이라 그게 좀 문제인데, 이제 문제는 큐력스가 내일 어떤 모습을 보일까. 파루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이 잘 움직인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당일날은 마이너스 1% 출발하고 12%대인가 11%대로 마쳤지 않습니까? 종가상 마쳤는데 이런 모습이 안 생기는 부분은 없죠. 하지만 일단은 뭐 큐력스는 머리를 잡고 있는 애니까 조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만일 큐력스 바이오를 난 머리를 잡고 하겠다 한 사람은 큐력스 바이오에 집중을 해주시고, 시가가 중요하니까 시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 싶을 땐 발을 빼고 나와서 가만히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가에서 눌러주었다가 올라갈 때 차례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 조금 낮게 출발하면 흐름을 보시고, 이건 내일은 좀 세심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초보들이 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거예요. 초보들은 차라리 이런 파루스 아이바이오 같은 종목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저희들도 이걸 가지고는 있거든요. 이제 22,000에 저희들은 그냥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22,000을 이렇게 올라간다는 시간에 1.1%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는데 아침에 시가 뭐 양봉으로 출발하진 않겠죠. 혹시 큐력스 바이오가 내일 뭐 시가가 뭐 15% 20% 출발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고 있다가 22,000원 돌파를 딱 기점을 잡아서 돌파하면 들어가고 돌파 못하면 가만히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매매 타점도 자기 수율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경력자는 뭐 이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겠죠. 예,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죠. 이놈 뭐 스펙주를 또 두 놈을 또 붙여 놓았잖아요. 대신 밸런스 15, 15입니다. 대신 밸런스 15, 요한타 제11호, 금요일날 상장한 놈들이죠. 요한타는 지금 남아있는, 아까도 봤지만 다음 주에는 스펙주 두 종류밖에 상장을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대신 밸런스 14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종목 대신 밸런스밖에 상장을 안 하죠. 4일날 대신 밸런스 116호가 상장을 하죠. 그래서 만약 스펙주 또 당일에 어떤 수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펙주는. 왜냐 다른 종목들은 해봤자 뭐 5% 먹고 뭐 10% 먹고 뭐 기껏 15% 20% 이렇게 먹죠. 스펙주는 먹으면 만약에 바람이 확 불어서 물리면 100%씩 막 이렇게 뭐 심할 때는 200% 가까이 100% 200%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잘 안 쳐다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수익을 쫓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은 뭐 스펙주는 할 이유가 아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런 흐름이 이제 적용이 돼서 스펙주들이 아침 시가도 높게 잡히고 프리미엄도 붙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과연 내일 대신 밸런스 16가 상장하는데 15가 같이 좀 같이 밸런스를 맞춰줄까? 근데 또 유한타도 우리가 이제는 스펙주를 떠나서 스펙주를 이제 기술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당일 하루 정도 상장을 했으니까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항시 상장하고 나서 하루 내지 이틀은 꼭 봐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 또 봐줘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신규주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감시해줘야 돼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내일 대신 밸런스 16코 스펙하고 묶어서 본다. 그런 전략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일 막 스펙 좀 보겠다 하면 딱 세 놈만 딱 보고 있으면 되겠죠. 나는 규력수 쪽으로 보겠다 하면 이놈하고 규력수 뭐 파로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스마트 레이드 뭐 이렇게 요즘 신규 상장주 위주로 보는 게 낫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뉴로메카를 같이 묶어서 봅시다. 레인보우는 상한가 치우고 이제 그 다음날 큰 폭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폭은 좋죠. 금액대 16만원대니까. 자, 그러면 아직은 죽지는 않았죠. 내일은 음봉 요렇게 이제 나오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았지만 사람 이름 모르듯이 주식도 모르는 거다 말이에요. 시장이 벨시럽다. 벨시럽다. 뭐 그렇다면 지금 보십시오. 기관들은 조금 사죠. 외국인들 푹푹푹 사고 있잖아요. 그죠? 24만 주씩 이렇게 막 넣고 있단 말이에요. 16만짜리에. 그래서 보시다가 레인보우가 좀 끌고 가든지 안 그러면 유로메카가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상으로 보면 지금 유로메카가 3.2%를 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의 흐름을 볼 때는 유로메카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제후적인 결과를 볼 때는 좀 긴 시간을 두면 뭐 레인보우가 이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를 보든 유로메카를 보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뭐 유로메카도 보십시오. 이틀 동안 물량을 좀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봇주는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내일 한번 보자. 그래서 나는 이놈들 볼래 하면 딱 잘 잡고 보시길 바랍니다. 급등주는 급등주다운 종목들 하니 좋거든요. 여기 라이트론 다이나믹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은 둘 다 길은 틀려요. 시간에 보면 라이트론은 지금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라이트론이 뭐 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날도 상한가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몰리버된 광산이 뭐 함장량이 어떠니 이제 이래 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좀 뭐 한번 파동을 주고 좀 쉬고 있다가 오늘 또 약간 올라주고 금요일날 뭐 8% 정도 올랐는데 이제 장 맞추고 나서 뭐 이렇게 100억 원에 뭐 장대광산 주식을 100억 원에 투자해서 취득하기로 했다. 이제 이런 게 다 붙으니까 얘는 이제 광물, 광산 뭐 이런 쪽이 어떤 특화된 그런 것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차에 보니까 나도 있는데 다이나믹 디자인 툭 오면서 나도 이거 니켈 광산 지분도 취득하고 말이지. 나도 그래 하고 있어. 이래서 또 관심을 같이 받는 거예요. 시간에 8%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두 놈을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십시다. 뭐 라이톤이 먼저 가든 다이나믹이 먼저 가든 그날 시가에 따라 틀릴 거예요. 예를 들어 라이트론이 뭐 15% 20% 이렇게 완화 권리 출발하면 초로 다이나믹이 먼저 관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침 시가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이 있을 거니까 나는 그래도 이런 놈들이 좋아. 나는 이런 놈들이 아주 시원해서 좋아 하는 놈들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3부토는 어차피 재건 관련주는 지금 보시면 시간 내에 보시면 재건 관련주들은 대거 다 올라가 있어요. SY 같은 건 5.6%, 유신 같은 거는 4.3%, 이노인스트루먼트는 3.0%, 다산 네트워크스는 1.7%, 뭐 이런 식으로 제법 재건 관련주들은 다 알알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 해도 시가가 좀 낮아도 우리는 그냥 3부를 봅시다. 1.9% 올라 있지만은 그냥 3부를 보자. 우리는 뭐 다른 걸 해서 좀 더 활발한 놈이 더 큰 수익을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최유성제는 3부 턴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긴 생명력을 가지고 얘들이 다 같이 좀 며칠 동안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결국은 최후의 성제는 3부가 될 거란 말이에요. 1.9%니까 4천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 난 재현 관련주를 보겠다 하는 사람 우 모아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기 EV 동신건설은
그리고 박셀바이오까지는 기술주로 같이 봅시다. 상기회나 뭐 다 이름 잘하는 기술주죠. 보합인데 이건 먼저 선빵 때리면 안 됩니다. 기술주는 가만히 봐야지. 보고 누군가 다른 놈들이 선빵을 때리면 그때 좀 더 주고 들어가도 돼요. 미리 때리지는 마세요. 동신도 마찬가지. 왜냐면 기술주는 아무도 안 건들면 그냥 요렇게 내려와요. 다른 애들 다 해먹고 나서 별 할 게 없을 때 보면 이렇게 반등이 온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다른 놈들이 영 모습이 안 좋네라는 판단이 들면 훅 하고 치고 들어온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빵 때리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선빵 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셀까지 같이 세 종목 딱 묶어서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백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일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풀어보면 이제 3일 동안 단일가가 지금 다 끝이 났겠죠.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일단 눈치껏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또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것만 또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이렇게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순간 짧은 배팅으로 짧은 파동을 10% 파동이든 15%든 20% 짧은 파동을 먹을 수 있는 파동이니까 이런 것은 한번 노려볼 만은 해요. 한데 반드시 끌고 가지 말고 뭐 이런 거 상승을 하면 팔아 먹어야 된다는 거 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승부주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흐름을 예민하게 잘 쫓아야 되고 센스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두루두루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치를 가지고 하시고 기세주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느리더라도 살아나면 보유한다는 그 기본적인 전략만 기세주 같은 거는 잘 유지를 해주시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얼마만큼 집중력이 좀 있고 자기가 매매하는 환경에 잘 맞을 수 있냐가 중요하죠. 직장 다니면서 종목 사놓고 뭐 회의하고 오다 보면 획 풀어져 있고 뭐 이런 수가 있으니까 항시 스탑로스를 잘 틀어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무팀들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한번 봅시다. 일단 뭐 금요일날엔 큰 수익은 못 얻었죠. 130-40%. 그 정도 수익은 안 됩니다. 평소에는 뭐 180, 160 했죠. 뭐 아무래도 금요일이니까 좀 아쉬운 면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나쁘지 않으니까 삼부토운 같은 경우는 당일 뭐 기세주로 우리가 수익을 깎음이 15%딱 챙기는 그런 모습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세팀들도 잘 봐놓는 것도 좋겠죠. 유안타 같은 경우는 뭐 한 20% 모았으면 뭐 된 거고, 그리고 뭐 파두도 15%, 레인보우도 10%, 박셀도 15%, 뭐 짭짤하게 크게는 안 해도 먹었죠. 일단은 규력수 바이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익을 안고 우리가 대의로 들어간 종목이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22% 정도 여기서부터 22% 보유라고 넘어왔죠. 그래서 이제 내일 이놈의 이제 향방을 봐야 될 것이고, 그라도 윅스는 우리가 상한가로 보유를 한 종목 아닙니까? 실제로 시가에 들어갔지만은 말입니다. 일단 이것도 뭐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일단 내일 봐야 될 것이고, 또 스마트 레이디는 금요일날 승부를 걸었던 종목이죠. 24,000원, 24,000원의 승부를 걸었던 종목 아닙니까? 25% 가까이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또 내일 한번 또 승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저희들이 히림 빼곤 다 가지고 있죠. 시너지, 이노, 하나마이크로, 머큐리, 상틴들은 이 종목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히림 빼고는 뭐 다 가지고 있네요. 거의 따지고 보면 기세주 뭐 서너 종목 가지고 있고, 일단 이제 새로운 사무팀들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니까 뭐 큰 기대감이나 뭐 그런 걸 접어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냥 평범한 날의 하루라 생각을 하시고 평범하게 대응을 한다. 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천천히 한다.
무리하게 바쁘게 무리하게 막 서두니까 문제가 생기지. 조금 흐름을 보면서 조금 끌고 갈 것은 배심 있게 끌고 가고 챙겨 물 것은 칼같이 챙겨 묻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도망 나올 때는 에라이 하면서 얼른 도망 나오고 그러면 돼요. 그냥 들고만 있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말이죠.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급등주는 정말 5분 10분 만에 1, 20%도 빠지지 않습니까? 금방 빠지거든요. 악재한 게 잘못 나면 바로 한가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고 있지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집중을 잘하면 돼요. 특별한 건 없으니까.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 9월 달에 본 매매가 시작이 될 텐데, 과연 시장은 어떤, 이슈를 앞으로 또, 엄청나게 만들어내겠죠. 온갖 이슈들이 또 우리들을 자꾸 흔들 겁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은 대응을 잘 해줘야 된다. 아무리 종목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대응을 못하면 안 되고, 아무리 나쁜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대응만 잘해주면 큰 손실 없이 빠져나온다. 그래서 그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공부를 좀 하시고, 될 수 있는 종목들의 기세, 시장의 어떤 흐름, 어느 쪽이 기울어지고 어느 쪽이 방향이 바꿔지는가, 그리고 올라가는 방향들이 왜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는가, 그럼 내려가 있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방향을 잘 살피는 매매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크게 다칠 일은 없고, 주도주 방향을 빨리빨리 캐치함을 해서 본인의 트레이딩에 윤활유를 칠 수가 있다는 것, 그런 점만 좀 잘 기억하시고 9월달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이라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기세주도 하고 승부주도 하고 두 페이지로 해보았는데, 각각의 여러분의 매매 환경에 맞춰서 성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의 문주였습니다.